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선사시대 보물로 넘쳐나는 박물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경쟁,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백만장자 계층 배관국 및 HV의 식역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나이로비 국립 박물관과 그곳에 보관된 선사시대 보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선사시대 화석 컬렉션을 지키기 위한 박물관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 직면한 여러 도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나이로비 국립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사시대 화석 컬렉션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다양한 고대 생물들의 표본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0만 년 된 기린 두개골이나 거대한 악어의 화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귀중한 유물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표본이 부식된 상태로 플라스틱 봉지나 오래된 나무 테이블에 방치되어 있어 이 귀중한 자료들이 점차 파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박물관의 컬렉션은 루이스 리키라는 고생물학자의 가족이 수십 년에 걸쳐 수집한 보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리키 가족은 인류 진화의 중요한 발견을 이뤄낸 사람들로 케냐 북부의 투르카나 호수 주변에서 다양한 화석을 발견해왔습니다. 리키는 이 컬렉션을 안전하게 보존하지 않으면 미래의 중요한 자료들을 잃게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자금 부족과 관리 부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직 박물관장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박물관의 많은 표본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매그 휘트먼 미국 대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과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국제적인 구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휘트먼 대사는 이 박물관이 세계 최고의 인류기원 박물관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박물관의 상태를 철저히 평가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물관 내의 귀중한 화석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과거의 이야기를 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박물관의 새 관장인 메리 기쿰구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기쿰구는 박물관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녀는 케냐의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살리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스미소니언 연구소는 나이로비에 전문가들을 파견해 박물관의 필요사항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 과제입니다. 이처럼 나이로비 국립박물관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많은 도전과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의 새로운 백만장자 계층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2024년 10월 10일 기사에서 소개된 내용으로 기술 무역, 특히 배관 및 HVAC 산업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기사에서는 에런 라이스라는 배관업 창업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배관 회사를 창업했는데 최근 사모펀드가 지원하는 더 큰 회사인 라이트웨이에 자신의 회사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가 창업한 회사는 주로 애리조나, 투산 지역에서 활동하며 그 지역은 여름철 100도 이상의 더운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에어컨과 배관 서비스가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외부 투자자들의 매수 제안을 거절했지만 2022년에 사모펀드가 지원하는 지역 HVAC 회사가 접촉하면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 회사는 에런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의 비즈니스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매각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최근 들어 사모펀드들은 HVAC와 같은 가정 서비스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소규모 사업체를 더 큰 기업으로 키우고 이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체의 주인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과거에는 자녀나 직원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던 방식과는 대조적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새로운 백만장자 계층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사업의 확장은 물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웨이의 경우 매각 이후 연 매출이 3천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로 증가했고 더 많은 트럭과 인력을 확보해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관이나 HVAC 같은 기술 무역 분야는 대학, 학위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직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사업주들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더 큰 회사에 매각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업에서 활약하는 새로운 기업가들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와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이런 중소기업들을 인수한 후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마케팅과 채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최종 이익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의 주인공 앨런 라이스는 7년 후에 은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회사 매각을 통해 아내와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데이너 스피즈라는 HVAC 사업주가 소개됩니다. 그녀는 직원들을 위한 책임감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에 회사를 넘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 무역 분야의 사업들은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관, HVAC, 전기 서비스 등은 단순한 기술, 무역을 넘어 새로운 백만장자 계층을 형성하는 발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사모펀드와 기술 무역이 결합해 만들어낸 미국의 새로운 기업가 계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공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기술 무역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